안녕하세요. 저희 핵보상TV 새 손사분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험 가입하면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2,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때 보험회사가 현장 심사가 나오고 가입 전 경력이 어떤 거가 있는지 면밀하게 보게 됩니다. 그중 쟁점이 되고 분쟁이 되는 핵보상TV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살펴보면 여기 계신 손사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내용 읽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핵보상TV에 올려주신 영상 보고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 가입 후 협심증 진단을 받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직접 만나야 한다고 했고요. 몇 가지 서류에 대해 설명을 한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전화 와서는 가입 전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게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고혈압이 아닌 다른 진단으로 병원에 내원했었고 일시적인 상승으로 처방받은지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 게 맞는지 실례인 줄 알지만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그 병력을 가지고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으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병력조사 나오게 되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우리 고객님들일 텐데 지금 사례 내용이 보험 가입하기 아주 이전에 4년이나 됐다고 했죠? 고혈압 딱 한 번 투약 처방 받은 거 가지고 지금 보험금을 면책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험금 부지급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럴 때는 꼭 이게 진단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진짜 이 사람을 고혈압 환자로 볼 수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고지 의무 위반이 실제 실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건이잖아요.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다 보니까 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은 보험사가 하나도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가입 전 4년 그때 당시에 이 고혈압 일단은 1차적으로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소견서를 받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고혈압에 대해서 확정 진단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상의 혈압 수치를 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혈압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겠죠. 결국에는 이 상법 제651조의 고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4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거를 내가 고의나 중과실로 알리지 않은 점만 입증이 잘 되면은 보험금 받을 수 있고 계약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고지혈증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티가 나는 그런 질환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 저희 고객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받았거나 처방을 받았거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들이 좀 많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확정 진단이 맞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 고혈압과 요번에 청구한 이분의 경우 이 협심증의 인과관계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고혈압하고 협심증하고의 인과관계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 나가봐야 될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분 사례로 저 말씀드리면 가입 4년 전에 그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신 병원이 확인되면 조사자분은 고객님에게 의료자문 동의서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겁니다. 이 인과관계 외부의 이제 대학병원급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의료자문 동의서 주의해야겠죠. 일단은 보류하시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입니다. 협심증으로 치료받으신 그 병원 선생님의 의견이 담긴 이 소견서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리하면 일단은 의료자문 동의를 하기 전에 나를 치료했던 선생님의 의견부터 한번 묻고 서류로 발급해 놓은 다음에 의료자문을 진행을 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의 주신 분의 사례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다행히 해당한 내용으로 손해사정서 작성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이 보험금 지급이 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물론 계약 해지는 막을 수는 없었어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맞다 보니까. 그래도 보험금이라도 지급되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네. 이상 저희 핵보상TV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문자를 바탕으로 저희 3명의 손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심혈관계 관련, 뇌혈관계 관련, 고지 의무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핵보상TV에 문의 주셔가지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핵보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